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XHTML 1.0 기본 코딩 규칙과 문법에 대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태그 작성을 위한 9가지 규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개요를 확인해 보면요. 앞으로 배울 XHTML의 서식, 문법은 HTML5 등 문서 정의가 다른 HTML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올바른 마크업 습관을 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XHTML의 서식이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이 엄격한 문법을 익히면 문법이 느슨한 다른 HTML에서도 올바른 마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규칙을 볼게요. 태그 사용 시에 종료 태그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지금 첫 번째 예시는요, 이 p 태그가 나와 있는데 p 태그는 이 짝 태그라고 하죠.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가 반드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료 태그 안에 슬래시가 빠져 있거나 혹은 종료 태그가 아예 없거나 하면 잘못된 표기법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요, 태그명과 속성과 속성 값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태그명은 반드시 소문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가거나 혹은 이 타겟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잘못된 표기법이다. 혹은 지정된 이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는 이 값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문자로 쓸 경우에 잘못된 표기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규칙은요, 이 빈태그 혹은 뭐 홀태그라고도 하는데 이 홀태그 혹은 빈태그에 대한 사용은 태그명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종료 태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슬래시로 종료를 의미하는 요 슬래시를 바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올바른 표기법인데 이렇게 메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셋에 utf-8이라는 이 값을 넣고 바로 이렇게 종료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료에 해당하는 이 슬래시가 없거나 혹은 임의로 종료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잘못됐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규칙은 태그의 잘못된 중첩의 사용인데요. 예컨대 이 p 태그 안에 a 태그를 자식 태그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종료 태그가 이렇게 빠져나온다거나 하는 경우 혹은 이 시작 태그가 p 태그 앞쪽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첩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요, 모든 속성 값에 인용부, 겹다운표 혹은 쌍따옴표라고도 얘기하고요, 더블 코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겹다운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겹다운표를 반드시 넣어서 값을 묶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헛다운표 혹은 아예 묶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표기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태그의 이 부분 이제 꺽쇠라고 흔히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꺽쇠를 제외한 모든 특수 문자는 엔티티 네임이나 엔티티 코드로 변환을 해야 된다. 엔티티 넘버라고도 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예시는요, 이 and라고 하는 이 특수 문자, 보통 앰퍼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앰퍼샌드 이 부호를 이 특수 문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엔티티 네임 혹은 엔티티 넘버로 변환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표는 이 entitycode.com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첫 번째 이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저작권을 나타내는 카피라이트 부분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특수 문자인데 이 특수 문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엔티티 네임 혹은 엔티티 넘버로 변환해서 이 엔티티 코드로 변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특수 문자 안에는 이 엔티티 넘버가 쭉 있고 엔티티 네임이죠. 엔티티 네임과 엔티티 넘버 두 가지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만 쓰시면 됩니다. 혹은 엔티티 네임이 없는 경우에는 엔티티 넘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항목마다 특수 문자들이 있는데요. 이 특수 문자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곱 번째 규칙은 속성과 값의 마크업을 올바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메타 태그 같은 경우에는 메타 태그명이 시작하고 이 속성명 사이에 공백이 여러 번 띄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보통 한 번에 공백 다음에 바로 속성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 작성을 하신 거고요. 혹은 이 속성명 다음에 이퀄이 바로 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공백이 온다거나 혹은 이퀄 다음에 바로 이렇게 따옴표, 쌍따옴표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문법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규칙은요. 인라인 레벨 태그 안에 블록 레벨 태그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이 예외적인 부분들은 해당 수업을 진행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태그라고 하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죠. 이 태그에는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div 태그도 있고요. 뭐 p 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1부터 6까지 이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태그들도 있고 혹은 뭐 링크 하이퍼 텍스트에 해당하는 a 태그, 앵커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불러오는 img 태그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태그들의 일종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 블록이라는 카테고리 혹은 인라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iv는 블록 레벨에 해당하고 p 태그, 뭐 h1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a 태그나 뭐 img 태그는 인라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태그들에게 일종의 카테고리가 있다. 블록 레벨의 카테고리, 뭐 인라인의 카테고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카테고리는 블록 레벨 혹은 인라인 레벨 외에도 다른 레벨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입문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p 태그는 블록 레벨인데 여기에서 예시는요. a 태그 안에 p 태그가 포함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규칙은요. 속성의 값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라는 규칙인데요. 첫 번째 예시는 이 옵션이라는 이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요. 속성, selected라는 속성이 있고 속성의 값으로는 이 selected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요 두 번째 예시는 equal 다음에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생략이 되면은 X HTML 1.0 문법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HTML5로 넘어가면요, 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는 부분은 이 selected라는 이 속성의 값이 selected라는 selected라는 속성 안에 selected라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selected라는 속성에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HTML5에서는 허용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input 태그 역시 checked라고 하는 속성 안에 checked라는 값밖에 없어요. 그런데 XHTML 1.0은 값이 하나밖에 없는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equal 값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되고요. HTML5에서는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태그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태그를 작성하기 위한 태그 작성을 위해서 아홉 가지 정도 되는 규칙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덟 번째 이 규칙이 약간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XHTML 1.0 기본 코딩 규칙과 문법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태그에 대한 카테고리죠. 이 인라인 레벨, 블록 레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태그에 대해서 태그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